찰리는 못하는 게 없어. 내가 몇 번이나 증명해줬잖아. 피앙세, 영토를 순찰하는 기분이 들지 않아? I'm the king of the world. 확실해. 닥터 허말로는 종적을 감춘 지가 꽤 오래된 조직이라더니 정말인가 보네. 진 선생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약물안전보장협회 심 회장입니다. 같이 오신 분은... 이쪽은 저와 한마음 한뜻인 파트너입니다. 사실 처음 선생님의 연락을 받았을 때는 제약회사에서 보낸 사람이 아닐까 의심했었습니다. 이제는 의심되지 않으시고요? 아마도 의사시겠죠. 적어도 이전에 의사였거나요. 어떻게 아신 겁니까? 직감이지요. 제 생각에는 회장님도 원래 의사이셨기 때문에 동료를 알아보신 것 같은데요. 좀 전에 문을 열 때 팔꿈치를 쓰시더군요. 무균 환경에서 오래 일한 의사들에게는 그런 습관이 생기기도 하죠. 손이 닿지 않을 수 있다면 최대한 닿지 않게 하는 습관 말입니다. 습관은 남아있지만 메스 때문에 생긴 굳은 살은 진작에 없어지신 모양입니다. 좀 궁금하군요. 왜 의사 생활을 그만두고 약물안전보장협회를 세우신 건가요? 협회를 세운 건 처음이나 지금이나 같은 목표 때문입니다. 나는 노바텐이 처벌받기를 바라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부작용을 감춘 제약회사들이 전부 처벌받았으면 합니다. 19년 전 노바텐은 여자아이 하나를 죽였습니다. 그들은 아이의 아버지가 법적 처벌을 고집하자 정신병원으로 보내버렸죠. 당시에 처방전을 썼던 젊은 의사는 그들의 희생양이 되어 영원히 의료계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노바텐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나는 많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DEA는 지금 내게 최대의 기회이죠. 통화를 하면서 선생님이 노바텐에 대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분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뜻이 있으시다면 함께 하시지요. 다 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진 선생님, 제1병원에서 DEA를 투약한 후 심장박동이 과도하게 느려진 환자가 있다고 하셨죠? 그 환자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다니 그럼 더 좋죠. 나는 그 환자와 연락하기 위해 가진 방법을 다 썼습니다. 그 사람이 제게 그러더군요. 지금 어떤 병을 앓고 있는데 DEA가 그 병세를 가속화하는 것 같다고요. 느린 심박 때문에 어지러운 건 병의 여러 증상 중 하나일 뿐입니다.
DA를 투약한 뒤로 인간의 모습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케이스에 사람이 많지도 않아서 당사자도 병원에 자기 병세를 털어놓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병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박학다식한 건 제 파트너의 여러 장점 중 가장 사소한 부분일 뿐이죠. 심 회장님, DA 투약 이후 이런 상황이 나타난 사람은 이분뿐인가요? 다른 케이스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듭니다. 이론상으로 영족이라면 DEA를 복용할 경우 모두 심장박동이 과도하게 느려지고 퇴화가 가속되는 현상이 나타나겠군요. 알려주세요. 정말 심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약이 일부 사람들에게만 해가 된다고 하면 조사를 계속하실 건가요? 그들도 약의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게 없죠. 정보를 주신 데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저도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이따 내가 우아한 자세를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으면 나를 꼭 부축해줘. 걱정 마. 조금 맛보는 것뿐이니까. 괜찮아. DEA가 모든 영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진 선생님. DEA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족의 존재나 퇴화라고 불리는 그들의 병은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니 인간의 사례를 증거로 삼는 편이 더 수월할 겁니다. 피앙세, 나 너무 어지러운데 스쿠터에 타도 될까? 피앙세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안 갈 거야. 나는 아버지가 인간이라서 완전한 영족은 아니야. 그래서 퇴화 때문에 아프거나 하진 않아. 심 회장이 얘기한 것들, 노바텐에 대한 증오까지 포함해서 나는 전부 사실이라고 생각해. 그 당시에는 나 역시도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지만 아무것도 못했었지. 내가 그 사람을 믿고 안 믿고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반드시 나를 믿어야 하고 자기가 모르는 정보를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 거야. 그래야 그 사람도 자기가 아는 정보를 나한테 숨김없이 공유할 테니까. 그리고 사실 DA가 다른 영족에게도 효과가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기도 했어. 피앙세, 이 정도면 합리적인 설명이 됐어? 내가 가진 것 중에 네가 의심할 필요 없는 게 딱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내 능력이야.
타이밍이 좋네. 길 아저씨가 조사한 내용을 보내왔어. 집을 떠나기 전에 길 아저씨와 마주쳤거든. 내가 들를 걸 예상한 아버지가 날 막으려고 아저씨를 보냈던 것 같아. 그리고 도련님, 언제나 몸 조심하세요. 라고도 하셨어. 정말 딱딱한 집사라니까. 길 아저씨는 얼굴만 봐도 얼마나 꽉 막힌 사람인지 보이잖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아니니까 걱정 마. 어렸을 때 아버지 허락을 받지 않고 한 일들이 수없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길 아저씨는 늘 내 편을 들어줬어. 자기 전에 이야기를 읽어주고 내가 수업을 들을 때는 하교할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산책도 했었지. 그때 나한테는 길 아저씨가 진짜 아버지보다도 더 아버지 같았어. 나는 아저씨를 믿어보려고 해. 너를 제외하면 몇 안 되는 믿을 만한 사람이고 위험을 감수할 만하다고 생각하니까. DEA 성분에 대한 진실. 이 보고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면 내 판단도 틀린 거겠지. 그 제신율 디렉터가 쓰러졌던 게 DEA의 정신을 마비시키고 죽음을 초래하는 효과 때문이 아니라 퇴화가 가속된 결과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겠지. 지금으로서는 없는 것 같아. 그 공식 계정의 글을 집주인 할머니에게 보내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중이었어. 노바테는 지금 자선 사업의 방식으로 DEA를 보급하고 있고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야. 새로운 성분을 표기하지 않은 게 영족의 존재를 알리고 싶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 할머니의 관절염은 이미 심각한 상태야. 각종 진통제를 다 써봤는데도 효과는 미미했었지. DEA를 쓰면 한동안은 통증을 덜고 잠도 푹 잘 수 있어. 하지만 그 결과로 심각한 부작용을 겪게 된다면 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할머니를 모두를 말릴 거야. 지금의 나는 그 부작용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건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어. 영족에게 DEA를 쓰지 말라고 하는 것 외에 내가 지금 해야 하는 건 아마도 약품관리국에 노바텐이 약품의 성분과 약을 복용하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 감추고 있다고 신고하는 일이겠지. 그리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거야.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책임을 물어봐야 성분 표기를 새로 하는 것 정도겠지만 피앙세, 방법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
내가 질서를 지키냐 안 지키냐에서 나오는 차이야. 나는 고통받지 않을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게 되겠지. 하지만 문제가 있는 게 맞다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던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 거야. 이건 그냥 도박이야. 나도 몰라. 나는 원래 도박보다는 모든 걸 다 파악한 상태에서 일을 진행하는 걸 더 좋아했는데 말이야. 어쩌면 너를 만나서 이렇게 된 걸지도 모르겠군. 비행기에서 그 약 2알을 네가 먹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었거든. 내가 진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 그러고 보면 지는 것도 그렇게 무서울 건 없네. 그래서 나는 우선 위험한 DEA 그리고 그 비밀스러운 성분이라는 제목의 글을 한 편 쓴 다음에 할머님한테 보낼 거야. 그리고 닥터 허한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DEA를 처방하지 말라고 연락해야지. 약품관리국에 DEA에 밝혀지지 않은 성분이 들어있다는 내용의 소견서도 접수하려고 해. 소견서가 접수된다면 별 내용을 찾아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 약이 출시되는 기간을 늦출 수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는 시간이야 좀 들겠지만 상대방의 비장의 카드를 폭로해야지. 피앙세, 내가 계속 하던 생각이 있어. 나는 어쩌면 소방관도 기자도 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 심지어는 의사도 하고 싶은 게 아니었지. 나는 그저 사람들을 구하고 싶었던 거야. 최신율! 깨어났어? 너 몸은 어떤 것 같아? 그런 뻔한 질문을 하지 않으면 더 좋았을 거야. 아, 다행이야. 역시 최신율이네. 머리가 잘못되지 않았구나.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게 말해. 하나도 기억 안 나? 이것도 뻔한 질문인 거 아는데 그게
어제 저녁에 네가 정원에서 그 극락조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말이야. 갑자기 밖에서 쿵 소리가 나더니 아무리 불러도 네가 대답이 없었어. 나가서 보니까 너는 바닥에 쓰러졌더라고. 내가 놀라서 급히 너를 들쳐매고 우린도로 오게 됐지. 왜 나를 우림도로 데려온 거지? 이런 건 물어볼 필요도 없지. 너 예전에 무대에서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안색이 지금하고 똑같았거든. 내 생각에 이번에도 퇴화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내가 널 데리고 그 새 의사한테 가기를 원하는 건 아닐 거 아냐. 이것도 별반 다르지 않던데. 일어나자마자 터무니없는 말만 늘여놓는 게 역시 자네답다고 해야 하나. 팔팔한 거 보니 편히 잘 쉰 것 같군. 당신들이 날 치료해 준 건가? 아니, 치료하기도 전인데 일단 침대에 하루 눕혀놨더니 자네가 혼자 깨어났네. 기은재, 가자. 아, 뭐가 그렇게 급해. 우선 좀 봐달라. 어디 가려고? 내가 지금 있어야 할 곳에. 네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은 여기야. 난 이미 깨어났고 당신들의 도움도 빌리지 않았어. 어딜 가든 그 정도 자유는 아직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이르네. 방금 치료하기도 전이라고 했지. 치료가 필요 없다고는 안 했어. 다만 이 지경까지 퇴화한 걸 보니 치료를 하든 안 하든 거기서 거기일 거야. 제신율, 자네의 영역은 없어진 지 오래지. 그게 뭐 어때서?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그리고 영역이 없어서 더 이상 퇴화할 데도 없으니까 오히려 편한 일이지. 영역은 영족의 핏줄이야. 퇴화했다는 건 영족의 피가 다 뽑힌 거나 마찬가지니 피가 말랐으면 더 이상 퇴화할 곳도 없다는 거지. 기은재는 네가 한동안 퇴화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영역을 전부 잃고 능력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더군. 하지만 퇴화로 인한 불편함이 사라져 지금은 보통 인간처럼 됐다는 게 정말인가? 네 입이 이렇게 가벼운 줄은 몰랐군. 아주 다 불었네. 나는 그냥 네가 걱정이 돼서. 하지만 너희는 다 틀렸다. 제신율, 아직도 네가 여기 서 있는 것은 어느 순간부터 네 몸에서 다른 영역이 나타나서야. 그것이 공교롭게도 잃어버린 너의 영역과 서로 상쇄돼 네 몸에서 퇴화로 인한 증상이 사라진 거지. 그런데 이렇게 위태롭게 얻은 균형은 보통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 어제까지가 바로 마지노선이었지.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던 거냐? 아니면 모른 척하면서 자신을 속인 거냐? 그렇게 확신에 차 말하는 걸 보니 이 영역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는 모양이야? 그러는 너는 생각해 본 적 없나? 봉인이군. 그래, 개 선생이 방금 확인했어. 네 몸에 있는 봉인이 풀려 영역이 조금씩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다고. 그래서 그 현상이 어제부터 시작됐다는 건가? 맞아. 네가 또다시 퇴화로 인해 의식을 잃었다는 건 이 균형이 이미 깨졌다는 의미다. 너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 왜 웃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말을 한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 아니거든. 하지만 내가 마지막 사람이 될 수도 있어. 계속 살고 싶다면 반드시 봉인을 해제해 안에 있는 영역을 풀어내야 해. 살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봉인은 어쩌다 풀린 거지? 누가 일부러 깬 흔적은 보이지 않아. 어쩌면 혼자 풀린 거일 수도 있겠어. 봉인은 주술을 건 사람의 힘으로 유지되지. 그래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 힘은 어느 정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심지어 몇 천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이야. 몇 천 년의 시간이네. 봉인의 틈이 자연스럽게 커지길 기다려 더 많은 영역이 새어나와 자네의 태화에 대항하려면 쉽지 않을 거야. 봉인을 해제할 방법을 이미 알고 있는 건가? 며칠 전 서벽에 술법이 하나 나타났다. 지금 네가 또 여기로 온 것을 보니 그 뜻이 뭔지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네가 동의만 한다면 우리가 바로 시도해 볼 수도 있어. 난 하루 동안 의식을 잃었어. 원래 너희의 방식대로라면 그때 이미 시도했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야 내가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물어보는 이유가 뭐지? 이유는 두 가지야. 첫째, 이런 방법은 네가 협조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어. 둘째, 영족을 위해서 나는 네가 계속 살길 바라고 이전의 힘을 회복하길 바란다. 하지만 봉인된 기억과 능력이 해제됐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몰라. 서벽은 아직 다음 지시를 내리지 않았어. 그 전에 잘 생각해보아라. 너 방금 또 퇴화가 일어났던 거야? 도마뱀 모습이나 사람의 모습으로는 널 못 들어서 이 모습을 할 수밖에 없었어. 아마 한 번에 많은 영역을 써서 그런 걸 거야. 어제 날 오래 괴롭혔으니까 앞으로는 내가 신경 덜 쓰게 좀 해.
잠깐. 뭐지? 퇴화를 막는 약. 내겐 필요 없지만 기은재한테는 필요해. 기은재는 우림도에 사는 영족들과 한 번도 원한이 있던 적이 없었으니 너희도 그를 홀대하지 않았으면 해. 약은 이제 없어. 이미 없어진 지 오래야. 대장로한테 못 들었는가? 자네에게 이제 퇴화를 막을 다른 방법은 없고 오직 그 길 하나만 남았다고. 그리고 다른 영족들에게는 그런 길도 없어. 약을 안 먹은 지 얼마나 된 거야? 나도 기억이 안 나. 아마 엄청 오래됐을 거야. 몇 달 전에 내가 우림도에 왔을 때 개 선생이 딱 그렇게 말했어. 약은 이제 없다고. 모두 심각하게 퇴화해서 약이 효과가 없는 건 아닐까? 모르겠어. 없으면 없는 거지 뭐. 이미 이 지경까지 됐는데 죽는 게 뭐가 무섭겠어. 안 무섭다고? 퇴화할 때마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자양제를 그렇게 먹었으면서. 살고 싶다는 아름다운 기대를 했던 건 사실이야. 그런데 오랫동안 무서워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버렸나 봐. 퇴화라는 건 인간들이 말하는 그 무슨 검... 다모클레스의 검. 맞아. 바로 그거. 그 검은 모든 영족의 머리 위에 달려있어서 언젠가는 떨어질 거라는 거 알아. 하지만 살다 보니 가끔은 그게 머리 위에 있다는 걸 까먹을 때가 있어. 제신율, 네가 일반인이 됐을 때 난 정말 기뻤어. 진짜야. 네 머리 위에 검이 사라졌다는 뜻이지. 너의 운명이 우리랑 달라질 줄 알았어. 넌 원래부터 군기 일학인 존재, 아니, 군 영족 1여우인 존재였잖아. 그건 네 생각이지. 난 너희랑 원래부터 크게 다르지 않았어. 그럼 넌 네가 일반인으로 변했다고 해서 퇴화가 멈춘 건 아니라는 걸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거야? 오래전부터는 아니야. 곤륜산에서 감목의 영력을 일부분 흡수해 능력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됐어. 다 사용해서야 다시 일반인으로 돌아간 거고. 난 변하지 않았어. 어쨌든 영족이니까 이 운명을 벗어날 수 없지. 하지만 너에게 아직 방법이 하나 남아있잖아. 봉인을 푸는 거. 아니야?
넌 왜 내가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해? 왜냐면 예전에 너는 생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잖아. 네가 얼마나 해맑게 웃는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냥 느낌상 말이야. 이런 날들을 계속 살아가고 싶지 않아? 아, 알았다. 넌 봉인이 풀린 후에 기억이 돌아오면 또 변화가 찾아올까봐 무서운 거야? 아니야. 아니야? 만약 어느 날 봉인이 스스로 풀리게 된다면 그건 때가 됐다는 뜻이겠지. 난 그건 막지 않을 거야. 기억이 되돌아와서 내가 어떻게 변하든 난 상관없어. 그럼 살아갈 기회를 위해 노력하지 않을 이유가 더더욱 없잖아. 왜 굳이 살아가야 하지? 간단하잖아. 생각해봐. 네가 없으면 그 애가 얼마나 슬프게 울겠어. 며칠, 아니면 일주일, 그것도 아니면 보름 정도 울면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거야. 넌 너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옆에서 보는 나도 너보다는 잘 알겠다. 그 애는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연약한 사람이 아니야. 오히려 매우 강인하고 용감해. 하지만 네가 옆에 있으면 그 애는 분명 더 행복할 거잖아. 난 그 애에게 무거운 짐들만 가져다 줄 뿐이야. 그건 행복해할 일이 아니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애도 언젠간 깨달을 거야. 그럼 네가 빨리 떠날수록 그 애한테는 더 좋은 일이라는 거야? 아니, 죽는다는 건 역시 아무 의미도 없으니까.